안녕하세요. 평균 70점 나왔네요, 오늘은. 이제 실력이 다 이제 합격할 때 됐네요. 97.5도 있고요. 그냥 저는 실제 시험 유형과 똑같이 됐으니까 이제 실력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 자, 정리해 보시죠.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중에 한 문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반사회적 행위 중에 물어보는 유형이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물어보든가, 반사회적 이중매매 물어보든가, 불공정한 행위 물어보든가 셋 중에 하나지.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궁박은 여기 딱 궁박 그러면 궁박이 뭔 줄 아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궁박이 뭐냐 그러면 몰라도 감은 왔잖아. 공부하다 보면 궁박인갑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궁박은 그 원인을 묻지 않는다 하면 돼. 급한 상태가 된 이유는 묻지 않는다. 2번.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누구 중심? 그래서 본인 하면 맞네. 무경험은 특별한 분야에서 일반적인 분야에서. 우리는 일반. 맞다.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은 주고받은 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가치에 의해서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요거 나오면 포인트가 나왔잖아. 주관적 가치에서 결정한다. 틀렸지.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판단 시기 나오면 여기 판단, 그 다음에 시기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다 정했어요? 법률행위 성립시. 왜냐하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유효무효 판단 시기 이렇게. 유효무효 판단 시기는 계약 성립시. 그러므로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유효무효를 판단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여러분들 혼자서 한 거짓말이다.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이다. 둘이 짜고 한 거짓말. 그래서 짰다 이것을 뭐 합의다 이런 말을 쓰지. 그래서 상대방과 그냥 통정허위 표시 그러면 찾으면 돼. 합의 또는 합의 대신 어떤 말이 나오죠? 양해. 그냥 이렇게 딱 합의 그리고 양해 있으면 이것을 착오라고 하겠어? 합의 양해 했는데 사기라고 하겠냐고. 이렇게 비통 착사강 중에서 통정은 합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무효 나오면 오랜만에 나왔네.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인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전세, 부과, 취취철의 손절, 취취철의 손절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도 있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따 맞잖아 이거. 그 다음에 당사자가 요거 주의하셔야 돼.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 법률행위 2개잖아요. 법률행위 몇 개? 2개. 그러면 실제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도 무효.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여기 범위를 물어봤네. 제3자는 여기 갑과 을이 가장매매했을 때 제3자는 가장매수인과 거래한 자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해당되나요? 전득 이 사람도 해당되지. 그래서 제3자의 범위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여기 주의해야 될 건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파상관제인은 여기 파상관제인은 제3자인데 선이냐 악이냐를 결정할 때는 파상관제인을 기준으로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그래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뤄진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대리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은 선임할 수 있는 복인권이 있나요? 임의 대리인은? 없죠. 법정 대리인은 있고 복대리인은 대대다 본대다. 틀렸네. 대대 그래서 그냥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외워놓고 가면서
여기 복대리인이나 밑줄 그시고 하나 외워놓고 하는 거예요. 복대리인은 대자선,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 본대, 그 다음에 언제나, 임대, 그리고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이렇게 통째로 하나 외워놓으면 틀릴 수 없는 거예요. 대리인이 수인이다. 그러면 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여럿이 본인을 대리하더라. 각자가 대리하더라. 수각 나왔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이제 대리권을 주기는 주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 그 다음에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지? 보존행위만 이용행위, 계량행위도 보이게 있다. 나오지 않았어. 그냥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빨리 보이게 있다. 맞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지? 제대는 취소 없다. 그 얘기야. 제대는 취소 없다. 지금 여러분들 그 5번 상황을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누구냐면 이게 갑이 미성년자에게 대리권 주었다.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동의 없어도 된다 그 말이지. 그 얘기니까 상황을 잘 파악을 해요. 여러분들 제대는 취소 없다. 제대는 책임 없다. 그래서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대요, 본대요. 본대.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만 주었더니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그러면 담보권 설정에 대리권 주었으므로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 여기는 제 몇 조를 물어보는 거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번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맞잖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 뿐이에요. 거기다가 상대방 뿐이다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 다음에 2번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여러분들 표현대리는 하자 있는 행위이지만 유효인 것처럼 취급해서 상대방을 보호해주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주려고 하던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선의. 그래서 예우째 다시 선무상한 본책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상계해. 과실 상계하면 안 돼. 요거 눈에 딱 보였으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상계해서 본인의 책임을 가볍게 경감할 수는 없다. 틀렸고.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이제 여기는 선처리는 최악이다. 이렇게 가야지. 선처리는 최악이다. 표현대리의 경우도 무권대리므로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러면 철회하려거든 선의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는 없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 아니야. 강행법규 위반.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은 강표 없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다 해야지 이런 거. 요거 4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답을 맞췄다고 했을 때 요 44번 맞췄다면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는 경우 본인은 추인할 수 있나요? 있지. 무권대리니까. 여기 봐.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무권대리다.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므로 무권대리의 성질을 갖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니까. 무권대리인데 선처리는 최악이다. 할 수 있어. 본인은 추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대리인에게 책임 묻냐 못 묻냐 요것만 남았어. 상대방은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에서는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었을 때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본책이 있다. 선무상은 대책으로, 본책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리인에게는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이 정도 하나 알면 되잖아. 44번 다시 보시고, 여러분들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나요? 무권 대리인가요? 무권 대리의 성질을 갖고 있어. 다만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표현 대리는. 표현 대리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데 대하여 본인이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이 있는 본인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 물으려거든. 선의 무과실. 자, 이와 선무상은 본책이 있다. 협의의 무권 대리는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그 차이야. 선무상은 본책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판사는 모든 책임을 아주 독박 쓰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면 본인이 독박 써야 돼. 책임을 가볍게 하면 돼, 안 돼요? 판사가 양 당사자의 과실을 검토해서 책임을 가볍게 한다면 판사는 어떻게 된다고? 판사의 운명은? 칼 맞는다 그러지 않았어, 그때. 뭔 얘기인지 모르네. 45번. 갑은 자신의,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해주면 이 표현 대리가 대리권 주었는데 우리 엉뚱한 짓을 했으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선의 무과실이고 본인이 봐. 판사가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사가 보니까 본인이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어, 과실. 상대방이 대리권 있다고 믿은 데에 대해 과실이 있어. 그러면 네 과실과 내 과실을 상계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잖아요. 과실상계해서 본인의 책임을 가볍게 하면 돼요,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여기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본인이 책임을 입증을 해야 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이것도 검토하고 이것도 검토하면 안 되지? 판사는 누구 편 들어야 돼? 대리에서는 본인 편 들어야 돼? 상대방 편 들어야 돼? 대리의 취지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대리의 취지가.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 줘야 돼. 상대방 말을 우선해야지. 그러면 상대방은 입증 책임지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래서 상대방의 과실을 고려했다가는 판사가 안 할 일을 했지? 칼 맞아 죽는다니까. 그래서 과실상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야. 전적인 책임을 져야지. 12월 달에 했던 내용이다. 4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틀린 것은 대리인이 한정 후견의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번 문제가 좀 쉽다고 느낀 것이 1번에 답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 여기 나오면 소멸 그러면 대사 성파.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게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한정 후견이 게시되었다고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맞췄던 거야, 이게. 2번.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아, 대리인은? 이게 자기 계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은 대리인이라는 수권행위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갑의 수권행위는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 묵시적인 방법이 나오면 다 가능해. 또 여기다 이제 무슨 묵시적인 방법으로 될까? 그러면 안 돼. 우리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유효일 때 이제 공부한 거지. 46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비통, 착사강, 유무, 취취칠, 착오는 취소. 기망은 사기지? 취소.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도 취소. 불법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사이득 행위잖아, 이런 거. 무효. 정답이 아마 5번은 100% 다 맞았을 것 같아. 혹시 틀린 손 들어봐. 혹시.
그다음에 47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여기다가 메모 쳐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가 되었던 법률행위야. 그러니까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미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네. 여기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둘째,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그냥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여기다가 그냥 제착사강 써놓으면 돼요. 제한능력자는 누구 동의를 얻어야 돼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지. 근데 제한능력자가 여기서 제한능력자가 추인하려거든 동의 얻어야 돼. 추인하려거든 동의 얻어야 되지만 취소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지. 주의해 이게. 취소 오고 그 다음에 동의 오고 이렇게. 야,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추인도 같아? 안 돼. 추인은 동의 얻어야 돼. 추인은 동의 얻어야 된다. 얻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 여기다가 비교해 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는 것이 없고 잘못하면 까딱하면 실수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3번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꼭 소멸 후에 취소해야 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소멸한 후에 전에도 여기는 언제든지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나 취소 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애니타임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다. 맞고. 그러니까 이거 참 잘 나오는 거예요. 3번.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 그래 틀렸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 후에 소멸한 후에 이의 없이 제한능력자가 후에 이 말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나서 아무런 말 없이 주고받았다 그 말이지. 이행 주고 받은 것은 법정 추인이다. 4번 맞네. 법정 추인을 물어봤으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4번은 법정 추인. 그 다음에 취소는 하늘에다 대고 해야 되겠어? 상대방에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뭘로? 의사표시로 이렇게 의사표시로 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 나오면 한번 외워본다. 전전세 무과 취치철의 손절. 그래서 그럼 전환 그러면 이따 해버려. 그냥 하나 나오니까. 무효행위 전환은 한 100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군데서 꼭 나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 있다. 여기 따로 외워야 돼요. 여기는 2번은 따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 무효 밑줄 그시고 확정적 무효 밑줄 그시고 확정적 무효가 되는 사유 5개 외워야 돼. 5개. 확정적 무효 사유가 되는 게 뭐? 5개. 그래서 허엠이 불불불 않기로 자동 무효 약정 이렇게 외워놔야 돼. 자, 유효가 되는 거 3개. 무효가 되는 거 불허가, 불성취, 불능,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자동 무효 약정 있을 때 이런 것들 외워놔야 돼.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확정 유효가 되는 게 확정적 유효가 되는 방법이 허가, 그 다음에 해제,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미지정 이런 것들 또 외워놔야 된다고.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여기 이제 틀리게 되니까 주의하시오. 확정적 무효다 하면 그 확정적 유효다 이거 보면 안 돼. 예, 틀리지 않도록 하시오. 맞다. 매도인이 추인했대. 통정한 매매를 추인했어. 그럼 무효를 추인하면 무추세. 무효행위 추인하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소여 세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가 밑줄 그으시오. 체결한 때부터가 소급한다 그 말 아니냐.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가 소급한다. 그래서 뭐 틀렸잖아 이런 게. 3번이. 그거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소여 세여.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소다 세다 말이 없이 그냥 표현해놨잖아.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틀렸지. 이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런 표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나오죠? 그냥 적극 가담했다 나오면 그냥 효력은 무효예요. 반사회적 행위.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귀책자가 있는 자가 누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협력 의무 위반자야. 이렇게 써놓으면 돼. 협력 의무 위반자도 협력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게 한 사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고유해서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게 한 사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게.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강행복교 위반한 사람도 강행복교를 스스로 위반한 자도 강행복교를 스스로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어. 무효 주장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틀리는 부분을 찾아야 돼. 소구표 있냐 없냐 그 부분을. 그래서 정답이 3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0년.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종료한 날이 추인 넣을 수 있는 날이야.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니까 주의하셔. 여기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이 뭐라고 하냐. 여기다 몇 줄 것이고 추인 넣을 수 있는 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을 추인 넣을 수 있는 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처음부터는 10년. 종료한 날로부터는 3년. 추삼이 외웠지 않아서 다시 한번 추삼이 한십 이렇게 외웠잖아. 추삼이 한십. 그래서 10년, 3년.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구표 없다 이렇게 외워야 돼. 그리고 기정이와 불해는 무조건 유효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정지 조건 있는 범위는 정지 조건은 시발, 정발. 정지 조건 성취되면 틀렸네. 발생이니까 시발, 정발. 정발. 효력을 잃는다 하면 틀렸지. 시발, 정발, 해소, 종소. 2번. 기한은 기한 나오면 기, 무, 추. 기, 권이요, 무요. 추. 그래서 권이 틀렸지 않았어. 기무추. 이거 틀리지 않도록 하시오. 기무추 몇 개. 참 낫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11월 달부터 나오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놈의 기무추 외우라고 해서 지금도 맨날 몰라서 지금도 그것을 강사라고 해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참 미안하기도 하다고.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 이거 볼 것도 없어. 이거 그냥 권리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 권리 나오면 상처 대포 있다. 그냥 기계적으로 권리 나오면 상처 대포 있다. 상처 없다. 틀렸지 않았어. 처분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권리 나오면 민법에서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의 효력으로는 권리는 상처 대포할 수 있다. 젠장. 상이 뭐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도 상속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처분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도 대위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도 포기할 수 있고 다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4번이 조건 이제 자여본다. 기정이와 불해는 무조건 유효.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미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미 성취했다 그러면 기성조건 아니냐? 기성조건이 뒤에 나왔더니 해제조건이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 무 이렇게 나오네. 기해 무. 그러니까는 맞아 안 맞아?
기해무, 그 다음에 불정무 이렇게. 자, 이거 본다. 시발정발. 해소종소 소구표 없다. 펜 나오는 게. 근데 당사자가 주권 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소급표 있다. 근데 성취한 때부터 틀렸지 않았어요,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오냐면, 자, 이거 본다. 기소는 없지만, 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고, 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조소는 없지만, 있을 수 있고, 기소는 절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구표 유무를 물어볼 때는 소구표 유무를 따로 물어보는 수도 있겠지만 소구표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지문이 적어도 40문제 중에 그 지문이 3개는 들어가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그 소구표 유무는 완벽하게 정리해놔야 돼요.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물청. 그러면 이제 물권법에서는 물청을 빼면 할 게 없어.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자, 여기 본다.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나오면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에는 물권적 청구권의 수단을 통해서는 반환, 제거, 예방만 청구하잖아요. 예방 청구하는 거요.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제거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제거 청구하는 거지.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어. 그러면 자,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제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잘 들어봐.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제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다니까, 그거. 침해 제거 비용 청구할 수 있어. 소유자는, 자, 여기 봐. 갑의 토지에 있는, 갑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갑이 나무를 가르쳐 줬잖아, 이거. 나무를 벨 때, 톱으로 벨 때 넘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면 나무를 넘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때는 넘어가지 않게끔 나무를 잡을 사람은 집사람이요, 남편이요? 강의 할 때는 11월 달에 강의 이렇게 가르쳐줘. 나무를 베는 사람은 힘없는 남편이 베고 힘센 여자가 밀어야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맞지? 근데 여보, 내 나무 벨 테니 힘이 센 자네가 내가 나무 넘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게. 근데 하다가 넘어가서 을의 가혹을 덮친 거예요. 을의 가혹을. 1번, 을은 갑에게 나무 제거를 청구할 수, 나무 제거 청구권이 방해 제거 아니냐? 을은 갑에게 나무 제거의 비용에 따른, 나무 제거를 하는 데에 따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 있잖아, 그것도 비용 상환도. 그래서 여기 잘 봐. 나무 제거에 가라 하는 것과 나무 제거를 하는 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는 별개 문제 아니야, 이런 게. 그러니까는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비용 청구하고, 여기 메모쳐. 비용 청구는 물청이요, 물청 아니야. 물청 아니잖아. 물청은 반환 제거 예방만 물청이니까, 이번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불법의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자, 우리 많이 배웠잖아. 반청 없다. 반사회적 행위자는 여기 불법의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처백이 아파트 준 사람. 처백이 아파트 준 사람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의해서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없어. 그냥 반청 없다. 틀렸고, 소유자는 여기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 소유자는. 근데 특별 승계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은 전물청이야, 전물청. 점유물 반환 전반청은
자, 여기 전반청은 특별 승계인에게는 못하지. 근데 소반청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비교하면 돼. 전반청과 비교 이렇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단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204조에. 근데 소반청은 침탈자의 승계인이 악이라도 선이라도 묻지 않아. 그래서 주의하셔. 맞고 4번.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생긴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면, 이제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해버리면 물청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물청은 불능 있어 없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물청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자, 여기 4번을 가지고 이제 이해해. 갑과 1번 소유자 갑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매매가 가장 매매요. 그럼 가장 매매에 대하여 을은 갑은 을에게 가장 매수인에게 무효 등기 말소하라 할 수 있지.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소송이 3번 소유권 이전 매매 병 이렇게 넘어가면, 병이 선의이면 가장 매매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의 제3자 권리 취득했잖아요. 정신 차려봐. 이제는 이해를 해놔야 문제가 풀려. 갑이 을과 가장 매매에서 등기해 놓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찾아올 수 있지. 근데 소유권 찾아오려고 했더니 을이 등기해달라 그랬더니 선뜻 해주냐? 그럼 소송 제기하는 거지. 소송이 진행돼. 근데 병이 제3자가 넘어가면 권리 취득을 해 못해. 해버리잖아.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그냥 선의의 제3자는 권리 취득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지금 소를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소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가 권리 취득을 하다 보니까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잖아. 맞아? 그래서 갑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았어. 승소 판결을. 근데 소유권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을의 등기말소 청구로 갔더니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서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불가능하게. 그러면 갑은 을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기는 무시 있어. 맨날 나오는 게 그거잖아. 지금 난 3번째 했다. 3번째. 에어야 물청은 불능 없다. 이 사건에서 나오는 거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갑은 물권 청구권이 없어졌지. 없어졌는데 무슨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에게 손배청하냐 그 말이야.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고 5번 나왔잖아 우리 시험에. 아유 씨. 우리 집사람이 가서 눈 크게 뜨지 말라고 하는데 산에 가면서 아침에 6시에 산에 가거든. 그럼 산에 가면 내 어디 사냐면 금호 아파트 산다. 뒤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내가 6시에 강의해 줄 테니까. 거기 가면 할아버지들도 오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내 봤을 때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막 운동 오지? 그러면 옆에 내가 그래. 주이씨. 얼마나 오래 살려고 또 운동해. 빨리 죽지.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런 입장이 올 거 아니야. 내 생각은 나는 그런 게 안 올 것 같아. 기분 나빠. 나는 저런 나이가 돼서 내가 이렇게 힘없이 돌아다니, 나는 그런 생각, 이 산에 가더라도 나는 반드시 다녀. 이렇게 안 다닌다고. 절도 있게 딱 다니고 밖에 나가서. 항상 20대처럼 마음도 이렇게 갖고 한다. 앞에서 비시. 우리 집사람, 따라오려고 그러잖아. 건축건축. 10m 떨어져 봐요. 창피하게, 다리 아파갖고 비실비실 10m 떨어져. 나 혼자 딱. 응? 그러니까 같이 건강해야 되잖아. 무더기에 집에서 놀면서 아파.
아프기는 나의 시큰 모든 게 병이 들어오는 게 먹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 시큰 먹고 남아서. 자요, 물청은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냈고 이거 하나 페이지 보셔. 얼른 요약집. 이제 절대 이걸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이제. 단순히 이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이것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하지 말고 그 52페이지를 한번 보셔. 요약집. 요약집 52페이지에 위에서 1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있나?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 됐냐면 물청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제390조의 손배청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 3번에다가 동그라미 쳐 여기다 해놓고 그 사례애가 지문 나온 게 기출문제가 밑에 2번에다 이렇게 연결시켜. 2번에다가 이렇게 밑에 문제 2번에다가 바른 것에 오 아시오 나오지? 그러면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공부했으면 그 이론이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공부를 하고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2번에다 뭐라고 돼 있냐면 봐. 2번. 소유자가 등기 말소, 요 봐라. 소유자가 등기 말소 의무자에게 이 사건이야. 소유자가 등기 말소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가 갖는다. 틀렸지 않았어 이 지문이. 그 지문이 바로 이 사건이라니까. 그리고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는 취득쇼로 냈잖아. 등기부 취득쇼로. 의뢰명의로 등기했더니 요놈이 취득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무효등기에 대해서 거래를 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다면 소유권 잃어버렸잖아. 그러면 갑은을에게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이행불능 책임은 묻지 못한다. 그렇게 외워. 이행불능 책임. 이행불능은 채청에서만 생기다고 목 터지게 했잖아. 이행불능은 어디에서만? 채권적 청구권만에서만 생기고 물청에서는 안 생기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 여기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써. 방해 제거 청구권은 저기 누구에게 행사하냐면 우리 여기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냐면 자 여러분 다 누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자, 현재 침해당하는 자, 그리고 자 누구에게 행사? 현재 침해하는 자.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면 틀렸지 이런 게 아니고. 방해 제거의 대상은 여기서 내가 방해 제거의 대상은 쓰레기 매립해놓고 도망가면 쓰레기 매립된 거 제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 철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여기 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데 갑의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여기다가 쓰레기 잔뜩 묻어놓고 임대기간 만료해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갑은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꼭 을 데리고 와야 돼. 자기가 제거해도 돼. 그래서 여기는 방해 제거의 대상이 없어진 거야 이거. 방해 제거의 대상이. 그래서 여기는 이거보다 침해 원인, 침해 결과. 여기 원인이야. 여기는 침해 결과예요. 여기는 결과라고 하고 건물 철거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건물 철거는 의뢰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 못해. 여기는 갑이 지가 건물 철거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의뢰행위가 개입돼야 돼. 근데 이 쓰레기 제거는 꼭 을이 와서 해야 돼. 집사람이 심 좋은 집사람이 해도 돼. 그래 이게 꼭 을이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 좋은 집사람이 해야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거 물권은 청구권에 관한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래서 51번의 정답이 몇 번이다? 여기는 뭐와 비교해야 되냐면 소물청과 전물청을 비교해야 돼. 소물청과 전물청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는
못한다. 표제부 등기 유용 난데 표제부의 무효 등기 유용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여기 여러분들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등기 신청서에다가 증여다, 매매다, 진정명의 회복이다, 수용이다 이런 걸 기재하는 거지. 중간생략 등기 합의다 이렇게 기재하면 등기관이 너 혹시 김포에서 공부했냐 벌써 가라고 그래 이거 각하시켜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등기 신청에다가 신청서에 반드시 원인을 써야 되는데 원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을 써야 되는 것이지 중간생략 등기 합의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합의는 여러분들 잘 들어.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의해서 등기가 격려되어도 유효지. 근데 등기 신청서에다가 원인을 합의로 써야 돼, 매매로 써야 돼. 그 얘기야. 그래서 될 수 없다 이렇게. 다 기출 문제예요 이거. 한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한 등기도 무효야 유효야? 유효. 미리 한 등기도.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요. 그것을 중간생략 등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존 등기를 생략하고 자 여기 자 이제 갑이 자기 토지에 건물 지어서 갑은 여기 예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에 보존 등기 하려거든 대장 들고 가야 돼. 대장 들고 가지 말아야 돼. 1차 포기한 사람들 많구나. 2차. 대장 들고 가야 돼. 보존 등기 할 때는. 맞지? 자, 여기나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로 판결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수용. 그리고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은 재산세를 낼 때 국가가 걷어갑니까? 시가 걷어갑니까? 그래서 시로부터 건물의 소유자로 확정 판결을 얻은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최판수. 시건방진 놈. 내가 유튜브 보니까 시건방진 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나도 그거 애워왔어.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을 준 사람은 애워봐. 최판수. 시건방진 놈. 그러니까 갑이 잘 들어. 건물을 신축했다면 대장에다가 지 이름으로 등록해놓고 그리고 첨부 정보를 들고 가야 돼. 신청서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려거든. 그런데 이것을 을에게 팔아서 잘 들어. 을에게 매매해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걸 생략시키고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도 그 등기는 유효다 그 말이야. 맞아? 근데 문제는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여 원시 취득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을의 등기의 적법 추정력은 깨진다. 이 사건이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자, 여러분들 허보상 증명시 깨진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그러면 자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은 추정되나요? 돼, 안 돼? 돼. 근데 둘이 분쟁이 생겨서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그거 기억해 같이. 이해하셨어? 그래서 4번은 양수인 명의로 등기했어도 그 등기는 유효.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의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의 이름으로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 합의했어도 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갑과 을이므로 을이 매매대금 줄 때까지 너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은 다 우리 시험에 한 두어 차례씩 나왔어. 여기 특히 이 2번 지문은 2년 전에 나온 지문이거든. 유일하게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중간승장 등기 합의를.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 4번, 5번, 1번, 2번은 뭐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지문이야. 53번 부합. 여러분들 부합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물건이 2개 취급업되니까 1개 취급업되니까 부합은 그 1개예요 이게. 그러면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1개 취급에 2개 취급에. 그래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 몇 개 써?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지금 단독 건물이야. 갑의 토지에 갑이 단독 건물을 갖고 있어. 을에게 판다고 이렇게. 1개 팔아, 2개 팔아. 2개 팔지. 그럼 계약서 몇 개 써야 돼? 2개. 근데 등기법에서는 애호봐 일괄 신청. 이런 거 일괄 신청이라고 그래. 등기법에서는. 목적물이 2개이면 일괄 신청할 수 있지. 그리고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이런 거 하잖아. 그거 일요일날 할 거라고. 2차 포기하지 않은 사람 오셔. 내 지금 슬슬 이렇게 예시하고 있잖아. 백건생이 등기법 공짜로 해주니까 와봐. 나 그거 하려고 있지. 그거 하려고 밤잠 못 자고 석 달간 외워왔어 이런 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하지 않는다. 별개 취급하는 거요. 2번. 농작물 나왔나?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그럼 틀려 이런 것들은. 농작물은 언제나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그러면 경작자는 잘 들어. 남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사람은 사용료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게 부당이득으로 사용료는 내야 되는 거예요. 건물에 부합된 증축, 요거 참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그러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은 저당권의 목적에 효력이 미치지. 그런데 법원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했대. 그러면 경락이든 권리 취득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합 여부의 판단은, 여기 부합이냐 아니냐 판단은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게. 그냥 법원이 경매 목적물을 평가 안 했어도 부합물에 대해서 경락에는 권리 취득한다 해야지. 이게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 토지 임차인만의 승낙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나무의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이건 부합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합이냐 아니냐는 소유자의 승낙 없으면 부합이요. 소유자의 승낙 없으면 부합. 근데 임차인은 소유자의 승낙 얻었나요? 얻었잖아 임차인은. 임차인은 계약에서 토지 쓰기로 했는데 승낙 안 얻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어떻게 해? 아니 소유자의 승낙 없으면 그냥 간단해. 소유자 승낙 없으면 부합. 무단으로 증축했다면 부합. 무단으로 나무 심었다면 부합. 임차인이 나무 심었다면 부합. 아니다. 전세권자가 나무 심었다면 부합. 아니다. 근데 임차인의 친구가 심어놓은 건 소유자 승낙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외워버려. 자, 이렇게 써. 소유자의 승낙 없으면 부합이요 아니요? 부합이요. 그냥 원칙이. 근데 그 중에서 소유자의 승낙 없어도 부합 아닌 것이 딱 한 개, 농작물. 간단해. 농작물은 소유자의 승낙 없어도 부합 아니다. 그러면 소유자 승낙 없으면 다 부합인가요? 다 부합이요. 뭐 할 거 없어. 근데 무단으로 심어놓은 건축물은 부합이 아니요. 건축물은 부합이 아니지. 건축물은.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의 물건을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여기 갑의 토지에, 잘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의 친구인 병이, 임차인 친구인 병이 향나무를 심어놨어. 향나무. 누가? 임차인의 친구가. 임차인의 친구가 나무를 심어놨다면 소유자 허락 없었지. 야, 부합이 아니여. 소유권은 갑이 취득했어. 소유권은. 소유자는 갑인데 원인 없이 소유권 취득했지? 그럼 통째로 먹어야 돼.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반환하는 거라고.
소유자는 소유자지만 부당이득은 반환하라. 우리가 여기 봐. 지금 병의 땅을 갑이 사고 싶은데 직접 안 나서고 을에게 네가 가서 네 이름으로 사라이. 그리고 여기다가 명의신탁 그러면서 자금을 제공해 줘. 그래서 을이 매매해서 등기해 줬을 때 병이 선이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소유권 넘어갔어 시방. 근데 자금을 제공하다 보니까 을이 누리는 이득이 부당이득 아니야? 그때 부당이득의 대상은 부동산이냐 자금이냐 구별하기 때문에 여기는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금 시행 전에는 전부, 후에는 자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부당이득을 누리기는 누리는데 그 부당이득의 종류가 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는. 그러면 여기 갑의 토지에 임차인의 친구가 나무를 식재했다면 소유자가 나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부합에 의해서 그러나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소유권 취득했지. 나무값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우리 3번이 이제 좀 기억을 해요. 3번 별표해 놓고 유치권에서도 나오고 별군데서 다 나오잖아. 그래서 갑과 을이 여기 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기로 해. 근데 수급인이 벽돌을 이 자재상으로부터 구입한다니까 자재상. 자재상으로부터 벽돌을 구입해서 여기다가 붙였어. 됐나? 그럼 이게 부합이 아니요. 부합이지. 그럼 부합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지. 그래서 이 병이 갑에게 부당이득 청구한 사건이야. 근데 이 병은 을에게 팔았지 병에게 판 게 갑에게 판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나 이 사람이 선의의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것을 병은 자기가 을에게 팔았으니까 너는 책임을 을에게만 물어야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갑에게 묻는다면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잘못되었다 이거야. 이거 전용물 속권이라고 해. 이거 전문 용어로 한번 써봐. 거기다가 여러분 요약집에 전용물 속권이 이렇게 써놨다고 얘기해. 이 전문가들은 이 전용물 속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금방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전용물 속권이란 자 여러분 책임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을 맺은 자에게만 책임을 물어라. 이것이 전용물 속권이라고 그래. 따라서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을에게만 자재를 팔아보니까 너는 책임을 을에게만 물어야지 아무런 죄가 없는 갑에게 물을 수는 없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이론이 전용물 속권. 알아들지 못하는데 그 한번 여러분들 거기 그 말이라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 고맙네 정말. 그 한번 더 하긴 해. 이제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 요약집이 엄청 좋다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 얘기해. 그게 어디 있느냐면 부합에서 부합 전용물 속권이라는 게 있는데 84페이지를 봐. 84페이지. 그 84페이지 밑에 문제가 그 밑에 문제 3번이 있어. 우리 기출문제 2019년도.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했을 때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 매도인은으로 고쳐.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누구냐면 도급이냐. 도급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놓고 밑에 뭐라고 쓰였냐면 제목에 뭐라고 있어 해설이. 전용물 속권 있잖아. 전용물 속권이라고. 전용물 속권이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체결한 사람에게만 책임 물어야지 책임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 잘 들어. 여기 정리해봐. 그럼 일단 건축 자재상 사건이 건축 자재상. 이 사람은 건축물 자재를 팔아먹은 사람은 자 일단 유치권 주장해 못해. 그거 하나 외워.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도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 유치권 주장하지 못한다. 부당이득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내용이야.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봐. 매수인이 있으면 매도인이 있겠어 없겠어? 제3자 나왔지?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과 제3자가 도급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이 누구냐면 제3자의 건물이 도급이냐 도급인 소유.
부합을 했을 때 건축 자재상이 누구냐? 자재상이야, 이 사람은. 건축 자재상은 선의 무과실인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야 되는 게, 이거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셔, 이제. 이 이론을 뭐라고 그랬어? 그걸 또 가르쳐주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저건 전문 용어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했고, 그 다음에 54번 공동소유. 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약정은 갱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변경시키려고 그래. 연장. 등기법에서 연장. 그럼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했단 말이야. 그럼 그 연장하면 변경 등기해야 돼, 경정 등기해야 돼. 변경 등기. 그럼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요, 공동 신청이요. 저것이 등기부에서 맨날 나와. 공동 신청이다, 이렇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변경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각자가 권리자, 각자가 의무자가 돼. 각자가 의무자, 권리자. 여기서 공동 신청이다. 맞고. 2번. 합의자는 합의 지분을 처분해 못해. 합의자는 지분 처분 못해. 그래서 지분, 여기 합의자는, 동업자들은 동업하려고 지분을 사놨는 데서 처분하면 되겠냐. 동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처분 못해. 그래서 합의자는 지분 처분 못하니까, 그래서 지분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합의 지분에는, 그래서 맨날 등기법에서 합의 지분에는 가처분 등기 안 된다, 가등기 안 된다, 가압류 등기 안 된다, 저당권 등기 안 된다,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틀렸고. 비법인 사단, 이게 종중 땅이야. 비법인 사단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에, 여기서 이 총유물은 밑줄 그죠? 총유물을 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 총유에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종중 땅은 85페이지를 펴. 요약집 85페이지 빨리. 요약집 85페이지 공동소유에 오른쪽 총유를 한번 보셔. 오른쪽 총유. 총유 해놓고 뭐라고 되냐면, 거기 봐. 그 각 보존행위 한번 보셔. 보존행위. 오른쪽 끝에 총유에서는 각자 불가 나오지. 그 오른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보이잖아. 보존행위를 맞춰봤더니. 여기 보존행위를 이렇게 맞춰봤더니 총유물에 각자 불가 쓰여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 총유물은 보존행위든 처분행위든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총유물은 종중원이 그 총유물에 대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문 앞에서 도둑놈 못 오게 지킬 수도 없다니까. 그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종중 땅에 누가 침입 못 오게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단체로 해야 돼. 단체로.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4번. 합의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지분을 승계 못해. 그러면 이제 합의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잔존 합의자가 단독으로 소유하지? 그럼 이제 이전 등기에 변경 등기에, 이제 등기법에서는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그래. 합의 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합의자는 지분을 상속을 한다 못 한다? 지분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상속을 하겠어? 상속 안 돼. 그다음에 그러면 총유물도 상속이 가능해? 그냥 종중 땅은 상속 못 해. 그다음에 공유자 한 사람이 여기 지분을, 여기 봐 여러분들, 권리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기는 왜 없냐? 이게 권리 일부에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엄청 맨날 물건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에서 애워본다. 물건 일부에는 우리가 민법에서 배울 때다 애워본다. 일부에는 소저 없다. 생각나? 그거 물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토지 건물을 가리키잖아.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 근데 권리 일부에는 할 수 있는데, 그 권리 일부가 공유 지분이야. 공유 지분. 애워본다. 권리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권리 일부에. 그것이 등기법에서 배우는 권리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 할 수 있다. 그 말은 공유 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권리 일부에 소조 있다고 했을 때 그건 공유 지분을 가리킨다고 금방 아는데 그러면 이게 권리 일부에 소조 있다 할 때 이거 권리가 뭐냐 이거야. 공유 지분을 가리킨다고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그럼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는 이엠병은 맨날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거 봐. 권리 일부에. 공유자가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지? 이게 권리 일부의 저당권 설정을 쓰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야. 그 다음에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때 여기야 지금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 갖고 있는데 갑이 요 땅에 2분의 1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채무자가 갑이야. 근데 돈을 안 갚고 돈을 갚아야 되는 갚지 않고 공유물이 분할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분할해간 땅 위에만 집중되는 건 아니다. 원래가 집중된다고 말은 들었지? 그러니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저당권의 효력은 전부에 미치는 거예요. 지분만큼. 집중된다고 하면 틀렸으니까 주의하셔.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지분의 저당권 설정해놓고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분할이 되면 저당권 효력은 채무자가 분할해간 토지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 효력은 애초에 지분만큼 미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자, 쉬었다 합시다.